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충격적이면서도 속이 시원한 실화입니다. 70세 박정순 할머니가 평생을 바쳐 키운 가족들에게 배신을 당한 후 어떤 선택을 했는지 여러분도 함께 들어보시죠. 아마 이 이야기를 듣고 나면 가족의 의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실 겁니다. 주인공 박정순 할머니는 올해 70세로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온 분입니다. 시골에서 남편과 함께 작은 한약방을 운영하며 두 아들을 키워냈어요. 농사도 짓고 닭도 기르면서 정말 손톱 밑에 때 끼워가며 살았던 분이죠. 아들들이 대학에 갈 때는 논밭을 팔아서 등록금을 마련했고 결혼할 때는 집까지 사줬을 정도로 자식들을 위해서는 정말 모든 걸 다 해주셨습니다. 특히 큰아들은 서울에서 직장을 구해 잘 살고 있었고 며느리는 회사를 다니는 커리어우먼이었어요. 정순 할머니는 아들 내외가 바쁘다는 걸 알고 있어서 평소에도 크게 간섭하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명절에만 잠깐 인사하러 오는 것만으로도 만족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3년 전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나서 할머니는 점점 외로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할머니에게는 희망이 있었어요. 바로 첫 손주가 태어날 예정이었거든요. 큰아들 부부가 아이를 가졌다는 소식을 듣고 할머니는 정말 기뻤습니다. 이제 손주 보는 재미로 살아야겠다며 눈을 반짝이셨어요. 아이가 태어나기 전부터 손뜨개로 베네쩌고리를 만들고 전통 육아용품들을 하나하나 준비했습니다. 드디어 손주가 태어났습니다. 할머니는 산후조리원에 찾아가서 처음 손주를 안아보는 순간 너무 감격했어요. 우리 강아지 할머니가 왔다 하며 눈물을 흘리셨죠. 며느리도 처음에는 어머니 고맙습니다 하며 인사했고 할머니는 정성껏 준비한 선물들을 주면서 행복해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뭔가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가 손주를 보러 가겠다고 하면 며느리는 항상 핑계를 댔어요. 아이가 아파서 외출 중이라서 잠들었는데 깨울까봐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그래도 할머니는 며느리가 육아로 힘들어서 그런다고 생각하며 이해하려고 했어요. 드디어 손주의 첫 돌잔치 날이 다가왔습니다. 할머니는 이날을 얼마나 기다렸는지 몰라요. 한 달 전부터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먼저 전통 한복을 새로 맞췄어요. 자신이 입을 한복뿐만 아니라 손주가 입을 작은 한복까지 직접 바느질해서 만들었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그 선물은 바로 남편이 생전에 장만해둔 전통 금반지 세트였어요. 첫 손주가 태어나면 이걸 며느리에게 주자고 남편과 약속했던 귀중한 물건이었죠. 할머니는 이 반지 세트를 곱게 포장해서 손주 돌잔치에 가져가려고 했습니다. 돌잔치 일주일 전 할머니는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얘야, 돌잔치 몇 시에 어디서 하니? 할머니가 준비한 게 있어서. 그런데 아들의 대답이 이상했습니다. 엄마, 그게 좀 복잡해요. 뭐가 복잡해? 손주 돌잔치인데? 결국 며느리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말을 했어요. 어머니, 죄송한데요. 이번 돌잔치는 어머니가 안 오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회사 사람들이랑 제 친구들이 많이 와서 좀 부담스러울 것 같아서요. 할머니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라고? 내가 왜 안 가? 며느리는 계속해서 말했어요. 어머니 오시면 전통적인 걸 좋아하시잖아요. 그런데 요즘 젊은 사람들은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해서. 그리고 사진 찍을 때도 좀 죄송해요. 할머니는 그 말을 듣고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그럼 나는 손주 돌잔치에도 못 가는 거냐? 아들도 며느리 편을 들었어요. 엄마, 이해해주세요. 아내가 스트레스 받으면 애한테도 안 좋잖아요. 다음에 따로 뵈러 갈게요. 할머니는 전화를 끊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70년을 살아오면서 이런 모욕을 당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할머니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래도 손주는 보고 싶었거든요. 돌잔치 당일 할머니는 몰래 호텔에 갔습니다. 멀리서라도 손주를 보고 싶었던 거죠. 호텔 로비에 도착해서 돌잔치 행사장을 찾아갔는데 입구에서 게스트 명단을 확인해 보니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할머니 이름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할머니는 로비 구석에 앉아서 멀리서 행사장을 바라봤어요. 유리창 너머로 손주가 웃고 있는 모습이 보였지만 할머니는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냥 멀리서 바라보는 것밖에는. 행사가 끝나고 사람들이 나올 때까지 할머니는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집에 돌아온 할머니는 정성껏 준비한 금반지 세트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그리고 남편의 영정 앞에서 혼잣말을 했습니다. 여보, 우리가 그렇게 애써서 키운 자식들이 이렇게 나올 줄 알았어? 내가 뭘 잘못했을까? 며칠 후 아들이 집에 찾아왔어요. 그런데 할머니를 위로하러 온 게 아니었습니다. 엄마, 그때 준비하신다던 선물이 뭐예요? 혹시 그 금반지 세트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머니가 끄덕이자 아들이 말했어요. 그거 좀 주세요. 아내가 보고 싶어 해요. 할머니는 황당했어요. 돌잔치에도 나를 부르지 않고서는 선물은 달라고. 아들은 태연하게 말했어요. 그냥 가족끼리 조용히 하려던 거였어요. 엄마도 이해해 주시죠. 그리고는 금반지 세트를 들고 가려고 했습니다. 할머니가 말렸어요. 안 돼. 그건 내 아버지가 며느리가 진짜 가족이 되면 주라고 한 거야. 근데 나를 가족으로도 안 보는데 어떻게 줘? 아들은 화를 냈어요. 엄마, 왜 이렇게 하세요? 우리 다 가족이잖아요. 가족? 가족이면 돌잔치에 왜 안 불렀어? 결국 아들은 빈손으로 돌아갔고 며칠 후 며느리가 직접 찾아왔어요. 처음에는 미안하다며 사과하더니 갑자기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어머니가 오시면 우리 친구들이나 회사 사람들한테 좀 부끄러워요. 시골 냄새 나고. 그리고 그 반지 세트 저희가 현금이 필요해서 팔려고 하거든요. 그냥 주시면 안 될까요? 할머니는 그 말을 듣고 분노가 치밀었어요. 시골 냄새? 내가 너희들 대학 보내려고 그 시골에서 얼마나 고생했는데? 하지만 며느리는 태연했어요. 그건 옛날 일이고요. 지금은 시대가 달라졌잖아요. 어머니도 좀 변하셔야 해요. 그날 밤 할머니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그리고 새벽에 일어나서 중요한 결심을 했습니다. 서랍에서 오래된 카세트 테이프를 꺼냈어요. 거기에는 남편의 목소리가 녹음되어 있었습니다. 남편이 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 마지막으로 남긴 메시지였죠. 여보, 내가 먼저 가더라도 너무 슬퍼하지 마요. 그리고 애들 뒷바라지 다 끝나면 그때는 당신하고 싶은 일 하면서 살아요. 평생 남들을 위해서만 살았잖아요. 이제는 당신을 위해 살아도 돼요. 약속해요. 할머니는 그 목소리를 들으며 눈물을 흘렸어요. 그리고 다음 날 바로 부동산에 갔습니다. 이 땅 팔려고 하는데요. 부동산 중개사가 깜짝 놀랐어요. 할머니, 이 땅 정말 값나가는 땅인데 왜 파세요? 이제 필요 없어서요. 사실 그 땅은 할머니가 아들들을 위해서 남겨둔 거였어요. 나중에 상속해 주려고 했던 재산이었죠. 하지만 할머니는 마음을 바꿨습니다. 나를 가족으로도 안 보는 사람들한테 왜 유산을 남겨줘야 해? 땅이 팔린 건 금방 아들에게 알려졌어요. 아들이 급하게 찾아왔죠. 엄마, 그 땅 왜 팔으셨어요? 그거 저희 주려고 하신 거 아니에요? 할머니는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응, 원래는 그럴 생각이었지. 하지만 계획이 바뀌었어. 그럼 그 돈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할머니가 봉투를 꺼냈어요. 실버타운 입주 계약서야. 벌써 계약금도 냈어. 아들은 깜짝 놀랐어요. 실버타운이요? 왜요? 집에서 살면 되잖아요. 집에서 혼자 사는 게 뭐가 재미있어? 나도 이제 내 인생 좀 살아볼래. 며느리도 급하게 찾아왔어요. 이번에는 완전히 태도가 바뀌어 있었어요. 눈물까지 흘리면서 말했어요.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앞으로는 잘할게요. 그 땅 돈으로 저희 집이라도 좀 도와주세요. 아이도 키워야 하고, 심지어 무릎까지 꿇으려고 했어요. 하지만 할머니는 냉정했어요. 이제 와서 무릎 꿇어봤자 소용없어. 나를 시골 냄새 난다고 부끄러워했잖아. 그런 사람한테 왜 도움을 받으려고 해? 며느리는 더욱 울면서 말했어요. 그때는 제가 정신이 없어서. 정말 죄송해요. 다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기회? 70년 동안 기회는 충분히 줬어.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평생을 바쳤는데 너희들은 나를 뭐로 봤어? 이용할 수 있을 때만 이용하고 부끄러우면 치워버리는 물건으로.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실망이 가득했어요. 아들도 옆에서 말했어요. 엄마, 그래도 혈육이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하세요? 할머니는 웃으면서 대답했어요. 혈육? 혈육이면 돌잔치에도 불렀어야지. 혈육이면 며느리가 나한테 그런 말 했을 때 네가 막았어야지. 결국 아들 내외는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돌아갔어요.
그리고 며칠 후 할머니는 정말로 실버타운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70년을 살던 집을 떠나는 건 쉽지 않았지만 할머니는 후회하지 않았어요. 실버타운 첫날 할머니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려고 노력했어요. 같은 나이대의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어서 금세 친구들을 사귈 수 있었죠. 특히 옆방에 사는 김할머니와는 하루 만에 친해졌어요. 김할머니도 비슷한 사연이 있었거든요. 나도 자식들한테 서운한 일이 많았어요. 그런데 여기 와서 보니까 나 같은 사람이 한둘이 아니더라고요. 김할머니의 말에 정순할머니는 위로를 받았어요. 그리고 처음으로 자신만을 위한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실버타운에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노래교실, 서예교실, 요가교실, 그리고 독서 모임까지. 할머니는 평생 해보고 싶었던 것들을 하나씩 시작했어요. 특히 노래교실은 정말 좋아했어요. 젊었을 때 부르던 옛날 노래들을 다시 부르니까 기분이 좋아졌거든요. 한 달이 지나자 할머니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된 것 같았어요. 화장도 하고 예쁜 옷도 입고 친구들과 함께 산책도 하고 무엇보다 스트레스가 없어서 얼굴이 밝아졌어요. 실버타운 직원들도 할머니가 오신 후에 정말 많이 밝아지셨다고 말할 정도였어요. 그러던 중 실버타운에서 특별한 프로그램이 있다고 했어요. 바로 해외여행 프로그램이었죠. 할머니는 평생 한국을 벗어나 본 적이 없었는데 친구들과 함께 일본 여행을 가게 됐어요. 처음에는 무서웠지만 막상 가보니까 정말 재미있었어요. 일본에서 할머니는 새로운 세계를 경험했어요. 다른 나라의 문화도 보고 맛있는 음식도 먹고 아름다운 풍경도 구경했어요. 그리고 사진도 많이 찍었죠. 평생 남을 위해서만 살다가 처음으로 자신을 위한 추억을 만든 거예요. 여행을 다녀온 후 할머니는 더욱 적극적으로 살기 시작했어요. 실버타운에서 동아리 활동도 하고 지역사회 봉사활동에도 참여했어요. 자신과 같은 처지의 노인분들을 돕는 일이었는데 할머니는 이 일에서 큰 보람을 느꼈어요. 한편 아들 내외는 계속해서 할머니를 찾아왔어요. 특히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찾아와서 도움을 청했죠. 하지만 할머니는 단호했어요. 나는 이제 내 돈으로 내 인생을 살 거야. 너희들 도와줄 생각 없어. 어느 날 며느리가 손주를 데리고 찾아왔어요. 할머니가 손주를 보면 마음이 약해질 거라고 생각한 거죠. 어머니, 아이가 할머니를 보고 싶어 해요. 하지만 할머니는 창문 너머로만 손주를 바라봤어요. 만나주지는 않았죠. 왜 안 만나주세요? 아이가 할머니잖아요. 며느리가 울면서 말했지만 할머니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때 나를 부끄러워할 때는 생각 안 했니? 이제 와서 할머니라고. 너희들이 나를 가족에서 지웠잖아. 시간이 흐를수록 할머니는 자신의 선택이 옳았다는 확신을 갖게 됐어요. 실버타운에서의 생활이 너무 만족스러웠거든요. 매일 아침 일어나는 게 즐거웠고 친구들과 함께하는 시간도 소중했어요. 무엇보다 누군가의 눈치를 보며 살지 않아도 되는 게 좋았어요. 실버타운에 온 지 1년이 지났을 때 할머니는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어요. 바로 글쓰기 교실에 참여한 거죠. 자신의 인생 이야기를 글로 써보고 싶었던 거예요. 처음에는 어려웠지만 선생님의 도움을 받아서 조금씩 써나갔어요. 할머니가 쓴 글은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시골에서 고생하며 자식들을 키운 이야기, 남편과의 사랑 이야기, 그리고 실버타운에서의 새로운 삶까지. 선생님도 할머니의 인생이 정말 소설 같다고 칭찬했어요. 그 글을 읽은 다른 할머니들도 큰 감동을 받았어요. 그리고 용기도 얻었죠. 나도 정순 할머니처럼 용기 내서 내 인생을 살아야겠다는 분들이 많았어요. 할머니는 자신도 모르게 다른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는 존재가 된 거죠. 2년째 되던 해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어요. 아들이 이혼을 한다고 연락이 온 거예요. 며느리가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웠다는 게 발각된 거죠. 아들은 울면서 할머니에게 전화했어요. 엄마, 제가 잘못했어요. 이제서야 깨달았어요. 하지만 할머니는 담담했어요. 그래, 힘들겠네. 그래도 이제는 네가 알아서 해야지. 아들은 다시 도움을 청했지만 할머니는 거절했어요. 나는 이미 내 길을 택했어. 내 인생은 네가 책임져. 며느리도 마지막으로 찾아와서 빌었어요. 어머니, 제발 저를 용서해 주세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하지만 할머니는 문을 열어주지 않았어요. 이미 늦었어. 네가 나를 부끄러워했을 때 우리 관계는 끝난 거야. 지금 할머니는 73세가 되었어요.
실버타운에 온 지 3년이 지났지만 후회는 전혀 없어요. 오히려 이때까지 왜 이런 결심을 하지 못했나 싶을 정도로 만족스러워해요. 친구들과 함께 취미생활도 즐기고 여행도 다니고 새로운 것들을 배우며 살고 있어요. 최근에는 실버타운에서 할머니의 인생 이야기를 책으로 출간하자는 제안도 받았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용기를 줄 수 있는 이야기라는 거죠. 할머니는 진지하게 고민 중이에요. 내 이야기가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좋겠다고 말하시거든요. 가끔 할머니는 과거를 돌이켜보기도 해요. 만약 그때 참고 넘어갔다면 어땠을까? 하지만 금세 그런 생각을 지워버려요. 아니야, 내 선택이 옳았어. 70년을 남을 위해 살았는데 남은 인생은 내가 주인공이 되어야지. 실제로 할머니의 선택은 많은 것을 바꿔놓았어요. 실버타운에서 만난 친구들, 새로운 취미생활, 여행의 추억, 그리고 무엇보다 자존감을 회복한 것까지. 할머니는 이제 누구에게도 무시받지 않고 당당하게 살아가고 있어요. 아들은 가끔 안부 전화를 하지만 예전 같은 관계로 돌아가지는 않았어요. 할머니도 원하지 않고요. 가족이라고 해서 모든 걸 용서하고 참아줄 필요는 없어. 나도 존중받을 권리가 있어. 이게 할머니의 철학이 되었어요. 요즘 할머니는 새로운 꿈도 꾸고 있어요. 바로 세계 여행이에요. 일본 여행이 너무 재미있어서 다른 나라들도 가보고 싶어졌거든요. 실버타운에서 주최하는 유럽 여행 프로그램에 참여할 예정이에요. 70대에 시작하는 세계 여행이라니 정말 멋지지 않나요?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게 많은 것 같아요. 나이가 몇 살이든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다는 것,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무시받을 필요가 없다는 것, 그리고 자신을 위해 사는 것도 이기적인 게 아니라는 것 말이에요. 특히 할머니가 한 말 중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건 이거예요. 사람은 몇 살이 되어도 꿈을 꿀 수 있고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어. 나이는 숫자일 뿐이야. 중요한 건 마음가짐이지. 정말 멋진 말씀이지 않나요? 지금도 할머니는 실버타운에서 행복하게 살고 계세요. 후회 없는 선택이었다고 말씀하시면서요.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할머니의 선택이 옳았다고 보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